안녕하세요. 킨더보스의 헛쌤입니다. 11월부터는 입학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10월에는 입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겠죠. 유치원 알림이를 활용하시면 사실은 맘카페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자료들이 알림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 사촌 여동생이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동네에 좋은 유치원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 저는 생전 가본 적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알림이부터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알려주는 리스트 중에 알림이로 검색을 해보고 A 유치원이 B 유치원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라고 알려줬었는데요. 또 교육 설명회를 가보고 입학 상담을 해보고 나서 그 유치원을 결정을 하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보내고 있더라고요. 알림이를 검색해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유치원 알림이를 치시면 알림이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유치원의 이름을 바로 넣으시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처음에 내 주변에 어떤 유치원이 있는지,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리스트를 알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찾기도 가능하고요. 우리 집 주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라면 여기까지를 클릭을 하시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국공립은 어떤 유치원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국공립에 체크를 하시고 선택한 조건으로 검색을 누르면 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리스트가 나오고요. 나는 방과 후 과정을 해야 하고 통학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방과 후 과정에 체크, 통학 차량 운영에 체크 하셔서 선택한 조건으로 검색을 누르면 2개의 유치원만 나오네요.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유치원의 리스트가 완전히 줄어들면서 이 유치원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유치원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운영시간, 설립 날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학급수, 유아수가 보여요. 그래서 만 3세 반에 몇 명이 있는지, 만 4세 반에 현재 인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교사 현황이 나와요. 교사 현황을 보시면 전교사 1급이 몇 %, 전교사 2급이 몇 %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분포를 통해서 전교사 1급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경력 있는 교사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교사 2급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 기간에 근속 연수를 보시면 그 유치원에서 1년 미만의 선생님들은 몇 %인지, 6년 이상의 선생님들은 몇 %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의 현재 유치원 교사의 경력을 분포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면 유치원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항목으로 기본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실의 사이즈나 이런 걸로는 사실은 숫자로는 감안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음 항목인 학급 교육 항목을 보시면 학급수와 원화수를 보시면 두 반에 40명이니까 한 반에 20명 정도씩 분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교사가 몇 명 정도 분포가 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항목인 교육, 보육 과정을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수업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180일 이상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이 180일에서 190일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교육과정 수업 일수라면 방학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비슷하겠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의 사립 유치원은 190일에서 22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일수를 보고 방학의 일정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용 회계 부분을 보시면 교육과정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얼마인지, 급식비가 얼마인지, 재료비가 얼마인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님이 원에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방과후 과정의 비용, 그리고 특성화 활동의 비용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하고 있는지, 그 과목의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 아이가 들어가면 영어를 할 수 있겠구나, 발레를 할 수 있겠구나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특성화 활동이더라도 내 아이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과 안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에서 급식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공기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치원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유치원 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할 수 있는 탭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유치원을 클릭하셔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비교 탭으로 넘어갑니다. 2개, 3개의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함께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은 이 유치원은 5시까지인데 이 유치원은 7시까지 운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비용 부분도 아주 손쉽게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하실 수 있는 비교 탭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알림이의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유치원 교육 설명이나 입학 상담 전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셔서 입학 상담하실 때에도 더 구체적인 질문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 내용도 더 알차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림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처음 학교로 입학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10월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안녕.